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한 이슈를 변화하는 시각과 다양한 시각으로 쉽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야말로 핫한 주제입니다. 바로 대전 트램입니다. 지난달 29일 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23개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하기로 확정을 했는데요. 우리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대전 트램도 이 예타 면제 확정이 됐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이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는데요. 이 예타 면제의 의미 그리고 예타와 관련된 해결책은 무엇인지 오늘 허태정 시장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트램을 건설하여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6년도에 정부에서 대선 도시기본철도 2호선 기본 계획에 대한 승인을 한 이후에 23년 만에야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물론 이 대전 트램 예타 면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2025년도에 완공 예정인 이 대전 트램, 대전의 공공교통지도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 세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건대학교 도시공학과의 최정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김영진 공동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참 오랫동안 표류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대통령의 예타 면제 사업 발표 이후에 바로 확정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장님? 예, 우리 노정열 씨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3년 만에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일단락됐다는데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96년도에 대전시가 기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지지부진했던 이 사업들을 또 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노선이나 방식들에 관련된 혼란이 계속됐는데 이번에 도시철도 2호선이 트램 방식으로 해서 건설될 수 있고 25년이면 달릴 수 있다는데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어서 대전의 오랜 수건 사업이 해결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국적으로는 총 24조 원 규모고요. 우리 충청권에만 4조 원에 이르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또 다른 제2의 그 4대강 사업이 아니냐. 아무리 급해도 예비 타당성은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걱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장님. 4대강 사업과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은 근본적으로 취지와 배경이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4대강 사업은 수질 개선이라는 명목이 있었지만 사실은 운하를 팔려고 시작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제 유발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타 면제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이 있는데 예비 타당성이라는 것은 일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경제성을 중심으로 살피다 보니 서울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지방은 그러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매번 그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계속 누락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는 더욱 가속화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수건 사업들도 해결하고 그런 인프라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이제 도시의 경쟁력도 강화되는 그런 측면들을 갖고 이번 예타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무엇보다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김영진 대표 어떠세요? 저도 일단은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인해서 그 정말 지지부진했던 트램이 이제 드디어 이제 첫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총 23개 사업에 24조 1천억 원의 예산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걸 물론 4대강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저도 반대이긴 한데요. 어쨌든 너무 대규모의 사업들이 제대로 된 조사나 준비 없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 좀 우려스러운 지점 같습니다. 특히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는 이 경제성과 정책성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지표들을 주로 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지역 균형 발전에 더 초점을 둔다면은 이 실제로 조사를 할 때 경제성 지표를 조금 낮추고 지역 균형 발전 지표를 강화해가는 방식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런 걸 너무 성급하게 하는 부분을 좀 우려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예타 면제는 확정이 되었고 트램은 이제 시작이 되니까 트램 과정에서 사실 그동안 수요 예측이나 이런 새로운 교통 시스템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경제성 예측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해가지고 좀 잘 안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최정우 교수님 어떠십니까? 네, 예타 면제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500억 이상 사업비가 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들이 한 300억 정도 되는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세금을 함부로 쓰지 말고 제대로 고민해보고 그 사업의 취지들을 잘 체크해보자 이런 그 취지에서 이제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타 면제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그 명분과 이유들을 만들 수 있겠지만 수도권이나 이런 곳엔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그 어떤 수요를 체크를 했을 때는 충분한 수요들이 쉽게 나오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방 도시들의 어떤 대중교통이나 공익 사업에서는 수익 창출하는 것들이 어려울 경우에 이러한 것들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서 예타를 면제해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중교통을 확충한다는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은 이제 공익적 사업의 성격들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수익이 좀 낮지만 뭐 지역 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앞에 내세우는 사업과는 좀 차이들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 면제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이제 논란이 조금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예타가 비록 면제됐다 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어떤 계획들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그 취지들을 살려서 국민들의 세금들이 함부로 쓰이지 않게 고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저희 지역의 대전 트램이지만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사업이라서 처음에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중에 좀 급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네네네. 제가 지난주에 그 국가균형발전 15주년 그 행사 때문에 세종시에도 다녀왔습니다만 네.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각 지역에서 수십 년 된 수건 사업도 많고요. 네. 그냥 된 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미 또 심사를 한 거고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70년 동안 수도권에 사람과 물자가 모여놓게 해놓고서는 각 지역에서 뭐 좀 해보겠다고 타당성 조사를 하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가균형이라는 그 가중치를 더 둬서 이렇게 했으니 잘해보자는 것이고 실제로 보니까 24조를 당장 퍼붓는다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거의 한 2조 정도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런 점은 확실하게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좀 성급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들 물론 그런 비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3개 사업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사업의 기준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국가 발전 기본 계획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냐. 두 번째로는 예타가 이미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들, 즉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를 기본 조건으로 해서 검토를 했고 사실 많은 부분은 이번 신청 사업에서 제외된 것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사실은요. 대전도 둘 중에 하나였던 외곽 도로망 사업은 이번에 이제 반영이 좀 안 됐는데 물론 이제 일정 부분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다 이번에 선정된 것은 대체로 지역사회에서 오랜 수건 사업,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고요. 대전시만 하더라도 이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얼마나 오랜 기간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고 또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최 교수님 더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네, 뭐
저희 대전시의 입장에서는 대중교통 확충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일정 부분 좀 늦었습니다. 뭐 그 어떤 기종을 선택할까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시민들이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제대로 된 사업을 찾기 위한 고민들을 대전 시민답게 오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이제 진행해야 될 시점이 됐으니까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을 조금 서둘러서 잘 하자 뭐 이런 측면으로 저희 시민들과 이해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로서는 반갑기도 하지만 너무나 표류를 했고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2012년도 민선 5기 때는 도시철도 2호선을 고가 자기부상 열차로 하겠다고 했다가 바로 또 14년도에는 이렇게 노면 전차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대전 트램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또 타당성 재조사 들어간다고 했다가 이제 이번에야말로 이렇게 확정이 된 건데 왜 이렇게 고가 방식이냐 노면 전차인 트램이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을까요, 시장님? 제가 볼 때는 대전시의 어떤 교통 정책이 상당 부분 좀 정치적으로 좀 결정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바뀔 때마다 노선과 어떤 건설 방식에서 계속 변화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연속성을 갖고 진행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시장이 됐을 때 또다시 제일 많은 질문을 받은 것이 트램 할 거냐 말 거냐를 계속 질문했고 저는 전임자의 어떤 결정된 사안이지만 정책은 연속성이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하면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해서 시민들에게 그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트램 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연속성을 확보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트램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정말 예타 면제 사업을 확정돼서 25년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정치적인 입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공공 노선에 관한 게 바뀌어 버린다.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고가 자기부상 열차도 예비 타당성을 통과했거든요. 그 당시로서는. 근데 이제 시장님이 바뀌면서 이렇게 바뀐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사실 의아하긴 했습니다. 김 대표님 어떠셨어요? 뭐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 대중교통이 일상에 굉장히 녹아들어 있는 진짜 생활 그 자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충분한 이런 논의 없이 정치적인 결정으로 이제 좌지우지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이번에 많이 비판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트램이 드디어 건설이 되는데 그 트램 건설 과정에서 사실 기존에 저희가 손봐야 되는 대중교통 체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트램이 계속 지지부진되다 보니까 버스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다른 대중교통 연계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논의가 안 되었는데 이번에 이 트램을 계기로 다른 대중교통망까지도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자,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구체적인 노선을 아시는 것 같지만 한 번은 정확하게 좀 짚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예,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구간은 총 37.4km로서 5개구 전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네. 정류장은 36개의 정류장을 확보하고요. 총 사업비는 현재 확보된 6,9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도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이 사업은 21년도에 사업이 착공돼서 25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구간을 좀 정리해보면 원래 이 구간은 1구간, 2구간 저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예타 면제 과정에서는 1구간과 2구간을 통합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무엇보다도 순환선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진잠 지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쭉 서대전역을 지나서 원도심 저쪽 부사동 쪽을 거쳐서 다시 둔산을 들어오고 유성 신도심을 지나는 이런 순환선 노선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미 트램 설계에 필요한 사업비, 용역 사업비 50억 원 확보돼 있는 상태로 올 하반기에 설계 용역이 들어가면 21년도 착공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의미가 있는 것은
서대전역이 지금 고가로 돼 있는데 그 구간을 지하화해서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고요. 1, 2 구간에 걸쳐서 분리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기존의 사업 방식에서 통합해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그야말로 뭐 완결돼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가수원 서대전이 나오니까 반갑습니다. 저 진단중학교 나왔는데 우리 모든 대전의 5개 구를 다 순환하는 그야말로 완결판의 대전 트램인데 원래는 그 예전에 고가 방식으로 할 때는 예. 그 유성에서부터 진장까지 구간은 생략돼 있었습니다. 끊어져 있었죠. 끊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8km 이상 연결해서 순환선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이렇게 50억 원의 용역비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추진이 진짜로 시작된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올 연말부터는 실시 설계 용역이 들어가니까 예. 21년도 착공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번 예타 면제에서 이제 지하 구간이 있는데 이 지하 구간 쪽 사업비는 제외된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쪽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나요? 예, 그 처음에 대전시가 그 예타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이 사업은 반영이 안 돼 있었던 거고요. 예. 저희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할 때에 2군데, 즉 서대전 6교 부분하고 그리고 태미고개 2 구간에 걸쳐서 지하화까지 반영해달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제안을 했던 건데 예. 서대전 고가도로 쪽은 지하화가 받아들여지고 태미고개는 이번 반영이 안 된 것인데요. 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좀 아쉬움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실시 설계 과정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하화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구간은 빠졌어요. 태미 고개 부분은. 예. 애초에 예상 그 사업비는 8,080억 정도인데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6,950억 원을 반영을 한 거고요. 예. 요 정도 저희가 이제 전체 사업비 8천억 중에서 약 1,000억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된 건데 예. 물론 이제 다 완벽하게 반영이 됐으면 제일 좋은 건데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뭐 한 몇천억씩 이렇게 감액이 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대전시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덕지구에 오셔서 예. 4차 산업 특별도시로 이렇게 더 그렇습니다. 지원하겠다는 것도 뭐. 반영이 된 듯한 예. 입장입니다. 대덕 특구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관련 우리 사업도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듯이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자로서 보시기에는 이 정도 8,080억 신청했는데 일단 6,950억이 반영이 됐다. 나머지는 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뭐 교통시설과 관련돼서는 아마 세부적인 계획들을 해나가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미고개와 관련된 부분들은 트램이라는 어떤 그 기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이 포함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은 저희가 또 추가로 이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수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거기에 추가됩니다. 현명한 어떤 그 대처나 대안들을 선택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김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결국은 지금 선택했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라는 것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철도 1호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발전시켜 나가야 될 충청권 광역철도, 그리고 기존의 저희 교통부서를 비롯한 대전시의 시민들과 함께 고민했던 여러 기본 계획들이 있습니다. 뭐 BRT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간선버스 시스템들의 어떤 변화, 이런 대중교통의 총체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대중교통의 개선 방안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것들이 기존의 환승 시스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환승 시스템들을 어떻게 편리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서울에 우리가 지하철 타러 가면 환승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500m씩 걸어가야 다음 같은 역인데도 이동이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령화 사회가 가고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트램을 선택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이 이제 지지해 주셨던 이유가요. 그런 측면에서 환승이나 그다음에 편리함, 정시성, 그다음에 노선의 복잡성들을 좀 단순화하고 하는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고민들이 오히려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지 않나, 시장님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지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안을 담아낼 어떤 장치들,
뭐 관련 부서가 있겠지만 특히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까요? 예, 일단 그 예타가 면제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단을 구성할 것입니다. 네. 준비단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시청 내에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것이고요. 사업이 본격화되면 추진 본부 형태로 확대해서 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 전문가들 또 트램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대전에서 처음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또 이미 경험했던 뭐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025년이니까 아직 시간상으로는 6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기왕 이렇게 예타 면제가 된 바에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착실하게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해서 잘 정착이 돼야 되겠고요. 두 분이 잠깐 계속 지적했던 게 이제 다른 교통망과의 연계성인데 일단 도시철도 1호선과의 연계성을 따져보자면 어쨌든 2호선이 생기면서 트램의 형태로 분담할 건 분담하고 또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활성화해서 이렇게 이용해보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떤 점을 유념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그 시장님께서 그 대중교통, 트램에 대한 전문가분들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대중교통의 또 다른 전문가들은 그 대중교통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분들이시죠. 네. 특히 청년계층, 어르신들, 그리고 교통약자와 같은 이런 분들이 원하는 대중교통 시스템, 환승 시스템들, 그리고 실제로 어느 곳에 정거장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1호선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대중교통을 고민하게 될 때 그 지역에 정주하고 있는 분들 위주로만 자꾸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대중교통을 일상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사실 그동안 잘 반영되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차곡차곡 잘 담아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런 대중교통이 그 집중적으로 이용되는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특히 이게 출퇴근 시간에 대한 고려가 그 빨리 분석이 되고 예. 이 부분을 어떻게 대안 만들어 나갈지가 제일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그 21년부터 이게 착공이 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담부서 이전에도 시민들과 이런 부분 공론화해가면서 좀 속도감 있게 논의도 속도감 있고 그렇지만 또 수기하면서 깊이 있게 또 논의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 일단 시민 여러분들이 편리하고 2호선 잘생겼어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니까 말이죠. 이거 뭐 생기는데 왜 이렇게 불편해? 환승이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용역 그 내용 안에 이런 것도 담겨질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단순한 노선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안도 그 안에 다 담겨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단순히 노선을 빨리 건설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 대중교통에 대한 이해도를 이제 높이고 그 문화를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우리 대전은 사실 알고 계시다시피 대중교통 이용률이 매우 낮은 편이고 전형적인 자동차 중심 문화가 이렇게 정착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가장 낮은 도시가 예. 바로 이 대전인데 이곳에 대중교통 이용률을 50% 정도까지 끌어올리려면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함께 진행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성뿐만 아니라 도시의 쾌적한 환경,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절대적인 요건이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고 함께 노력하는 문화가 필요하고 승용차 중심 문화에서 빨리 대중교통 중심 문화를 바꾸는 이런 교육도 함께 진행이 돼야만이 이게 시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는 노력들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신데 또 한편으로는 시장님, 아니 자가용 타고 싶어서 타냐? 대중교통 잘 돼 있으면 더 싸고 편리하다면 타겠다라고 아마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면 정말로 입소문 나서 혹은 타본 사람들이 트램 참 좋더라. 1호선, 2호선 이렇게 갈아타기도 편리하고 이런 입소문이 더 나서 시민 여러분들이 더 먼저 대중교통 활성화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만 가도 또 연계가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뭐 1호, 2호, 3호 라인이 잘 연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도시철도는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시너지 효과들을 나게 됩니다. 노선이
많이 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어느 지역에서도 그 도시철도에 접근하기가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가 있는 사람들도 승용차의 편리함보다는 당연히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저희 대전도 2호선이 이제 그런 출발점 중에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2호선이 이제 만들어지면 1호선에서 커버하지 못했던 여러 지역들의 주민들이 환승을 포함해서 다양한 그 이용들을 하게 될 테고요. 게다가 이제 충청광역권 철도가 되게 되면 저희가 충청권 거점 도시니까요. 주변의 도시들로부터 우리 도시와 서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광역철도를 이용해서 훨씬 더 다양한 접근성들을 확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저희 1, 2, 3호선 이렇게 노선도를 저희가 지금 띄워놨습니다. 시장님 더 설명하실 거 있으면 저 화면을 좀 보시고요. 예, 네. 지금 현재 놓고 보면 1호선만 지금 완공돼 있고 예. 광역철도망은 2024년도에 완공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로는 계룡서부터 신탄진 구간 이렇게 돼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청주공항까지 연결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이 되면 도시철도 1호선 그리고 2호선 광역철도망이 상호 연계가 가능합니다. 당장 도시철도 1호선하고 2호선은 4개의 환승역을 갖게 되고요. 또 그 광역철도망에도 한 4군데 정도 이렇게 연결되는 환승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서 타든지 도시철도 1, 2호선과 광역철도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청주공항까지 광역철도망이 연결되면 실질적으로 청주공항이 대전공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또 먼 미래를 놓고 보면 도시철도 1호선도 지금 현재 반석역까지만 돼 있습니다만 이 구간을 연장해서 세종까지 연결하면 정말 대전 세종이 광역 경제권으로 묶이는 그런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트램하면 대한제국 시절에 이렇게 노면 전차로 잠깐 사진으로 봤던 혹은 흑백 화면으로만 봤던 기억이 나는데 트램이라는 이 대중교통수단이요, 시장님. 택시에 관한 법령도 있고 버스에 관한 법령도 있고 그럴 텐데 지금 현재로서 법령 체계를 정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60년대 말 이제 전철이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관련 수단이 없어지다 보니까 대중교통에서 이 트램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램 건설하는데 굉장히 법적인 요건이 잘 안 거쳐져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소위 말하는 트램 3법이라고 하는 법이 정비가 끝났습니다.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그리고 도로교통법 이 3가지 법안이 정비가 돼서 이제 앞으로 트램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관련 법규는 이미 정비가 다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대전 트램이 이제 출발을 할 텐데 우려되는 점은 없는 것인지 또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상에서 노면 전차 형식으로 돌아다니는 이 트램이 기존에 있던 도로를 지금 잡아먹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예. 그래서 이제 교통 혼잡이 유발될 것이다. 이런 걱정이 가장 먼저 나오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 승용차 이용자로서는 아무래도 기존의 차선들이 하나 이제 사라지는 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잊고 있는 차선이 하나 있는데요. 대부분의 4차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오른쪽 끝에 있는 가로변에 버스 전용 차로가 있습니다. 그 버스 전용 차로가 사실은 가운데 들어오면서 대중교통의 거점 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승용차가 줄어들 공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보셔도 되는 거죠. 다만 어쨌든 간에 그 트램 그리고 버스 위주로 대중교통 위주로 신호 체계를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승용차들은 조금 더 지체들이 늘어날 수 있고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중교통을 늘려야 되는 이유는 출퇴근 시간에 워낙 막히기 때문입니다. 차가 막히는데 그 막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자라는 어리석은 시민들은 없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한 어떤 이용들을 할 수 있는 방법, 좀 더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자라는 것들이 중요한 어떤 명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차로가 줄어드는 승용차 이용자의 불편은 대중교통으로 트램으로 환승함으로써 많이 해소되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저희 고민 중에 하나는 신호 체계가 서로 상충한다든가 아니면은 트램 같은 큰 교통수단이 지내다니니까 승용차하고의 이제 교통사고 우려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들 하십니다. 근데
외국에 가서 뭐 교통 선진국들 가보시면은 트램과 버스가 그리고 승용차가 혼재돼서 운영되는 곳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사고는 결국은 문화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트램이 들어옴으로 해서 다소 이제 이질적인 이런 느낌은 갖겠지만 금방 적응해서 대중교통으로 받아들이게 될 테고요. 그리고 대전시가 최근에 이제 잘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교통 속도들을 대략 한 60km로 줄였습니다. 세종시는 50km까지 줄여놨습니다. 그럼 그 간선도로의 속도들이 줄어들면 지금 걱정하시는 이제 교통 상충, 교통 사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교통 처리 방법, 뭐 TSM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졌던 부분들은 추가로 보완을 통해서 해소하시는 것들이 저희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결국 대중교통 이용들을 늘려서 효율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번에 확정된 대전 트램의 예비 타당성 면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 계신지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옛날에 그 뭐죠? 그게 옛날에 그 전차. 예. 그것도 타봤는데 이 지하철보다는 그게 좀 움직이는 반경이 좀 나은 것 같아. 트램 자기 부상 그건가? 그걸로 알고 있긴 한데 지하철보다 얼마나 더 편리하고 좋은지 궁금하기도 해요. 네. 더 편할 것 같아. 어떤 거에 비해서 편할 것 같단 말씀이에요? 현재보다는? 네, 지금 현재보다는 다닐 수 있는 게 더 많으니까 더 편할 것 같아. 희망적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대전이. 최초니까 완전한 그 도로 그 확장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면 너무 길도 복잡하고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그게 확장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래서 복잡해지지 않으면 교통이. 그게 도로로 갈 거 아니에요. 저는 별 지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 번 만들어도 100년 되기를 쓰는 지하철을 만들어야지 무슨 트램을 만들어요. 예, 기대하시는 말씀도 있고 또 걱정되는 말씀도 있었는데 일단 버스나 택시, 승용차 등 기존의 그 도로 위를 돌아다니던 기존 교통수단과의 이 관계 불편함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많으시네요. 네, 근데 사실 여기서 대전제로 깔아놓는 거는요. 기존 교통수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가용이나 이런 차량들의 숫자는 상수로 두고 기존에 이제 트램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만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그 2호선 트램이 이제 만들어지고 실제로 운영되게 되면은 그 이런 승용차나 자가용 비율들 낮추고 실제로 이게 전환될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시민분들께서 이 트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낯설다 보니까 이게 사실 예측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되는 이런 어려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한 시민분께서 100년 대계 얘기하셨는데요. 100년 대계로 하시면은 그 더 친환경적인 트램으로 가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트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나 이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지금 사실상 저상버스나 이런 지하철도 이용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교통약자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이런 트램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인식이나 이런 변화들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 제공들이 시민분들,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촘촘하게 전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호 체계는 어떻게 따르나요? 기존의 교통들과 관련해서는? 네, 뭐 지금 버스 대중교통 시스템 중에서 버스 전용 차로에 중앙버스 전용 차로 운영하는 곳들이 있죠. 그런 곳들에는 별도의 어떤 신호등을 달고 운영을 하듯이 철도, 궤도 차량에 대한 별도의 어떤 신호 체계들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기존의 승용차와 전혀 따로 움직여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같은 방향일 경우에는 같이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커브를 트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조금 더 많은 그 방향의 어떤 차량들을 제어하면서 운영하는데요. 해외의 사례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적절하게 교통 신호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운영들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통수단에 더해서 이제 트램이라는 노면 전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잘하는 해외 선진사를 배워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처음 들여오다 보니까 낯설어서 인식도 개선해야 되지만 분명히 그 교통 그 사고가 안 나도록 저희가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좀 전에 어느 시민께서 100년대계를 위해서 지하철 해야지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모르시는 말씀이죠. 지하철로 할 수 있으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저도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데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 차후에 이제 유지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지하철이 대전의 경제성과 관련해서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차선책을 선택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것에 승용차가 상수로 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중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돼야 되고 실제로 대전시를 놓고 보면 승용차가 아침에 잠깐 움직이고 건물 안에서 10시간 쉬었다가 퇴근할 때 잠깐 움직이는 그 차량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도심 한복판의 주차 문제로 번집니다. 그리고 도시의 경쟁력과도 관련돼 있어서 도심에는 많은 사람들이 좀 걷고 그걸 통해서 거리의 가게들도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하에서 차 타고 나와서 출근해서 지하 주차장에다 넣었다가 또 갈 때도 같은 방향으로 가니 길거리 가게나 이런 데들이 활성화되는 것도 사실 오히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의 어떤 교통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라는 측면에서 놓고 봐도 도시철도 2호선은 트램으로 이렇게 해서 건설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확정은 됐지만 아직도 트램 글쎄하고 갸우뚱하는 반대 여론 혹은 반론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그 여론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잘 순화시킬 것인지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택시 기사분들 이용량 줄어들까 봐도 걱정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여러 환경이 바뀌면 그 변화에 대해서 가장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그 직접 당사자 중에 하나가 바로 택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 이용 승객하고 일본 트램을 이용하는 승객의 대상 자체가 좀 많이 다르고 이용 환경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택시는 문에서 문까지 이런 접근성에 있어 가장 좋은 수단이고 또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택시고 그건 또 일정한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만이 가능한 이용 수단인데 비해서 대중교통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가 이렇게 충돌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도 우리 택시업계 영업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들을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다른 업계들 버스 기사도 계실 테고 또 택시 운전사도 계실 테고. 택시 업계에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시민의 그 한 분으로서 한 분 한 분 이제 존중해야 될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대중교통이 잘 발달한 도시가 택시가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거를 택시로 대체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나왔을 때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택시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택시가 모자라다고 항상 그러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민들은 이미 대중교통을 통해서 도시에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이동할 때 물건을 하나 들었을 때 택시를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택시 업계에서는 시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승용차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장거리 이동이나 이런 거에서 택시를 중장거리 이동으로 많이 썼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아마 그 지하철 거점 그다음에 트램의 거점 환승 공간에서부터 자기의 집까지 그다음에 이런 어떤 물건들을 백화점에서 어느 날 들었는데 올 때는 생각이 없었는데 물건을 샀습니다. 이럴 때 이제 택시를 타고 가까운 곳에 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택시 업계의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그래서 셔틀 그다음에 순환형 시스템 이런 거에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리 수단으로 전환하고 발전시키는 것들도 택시 업계에서 아마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방안이시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저 서울에서 지금 돌아다닐 때는 최 교수님 말씀대로 전철도 타지만 꼭 택시를 한두 번 타게 돼요. 그렇습니다. 예, 어디까지 가게 되려면 그리고 막히는 구간까지 이제 전철을 타고 거기서부터 또 필요한 몇 킬로는 택시를 타기 때문에 뭐 전철 탄다고 택시를 아주 안 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더 활성화되면 어쨌든 시민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택시 운용에 대한 패턴들도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과도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건 어쨌든 대중교통을 더 활성화시키는 거는 도시적인 측면이나 미래적인 측면에서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 변화되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가고 무리 없게 반발을 좀 낮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숙지해가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트램이 운영되면 기존에 도로 위에 있던 각종 교통수단들 노선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크게 보면 광역철도와 BRT라고 그러죠. 버스, 레피드, 트랜짓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요거과의 연계 구축망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도시철도 1, 2호선 그리고 광역철도망 구축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 BRT라든지 대중버스 노선 체계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통망이 정말 촘촘히 연결돼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환승이 가능하고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의 교통 환경을 바꿔주는 작업도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트램 노선을 전용 노선을 깔고 뭐 신호 체계를 바꾸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들을 개선해서 교통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로 인한 그 주변의 어떤 경제 활성화, 도시 재생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도 연계해서 같이 준비를 해나가야 되고요. 네. 그렇게 계획을 하나하나 해가고 있습니다. 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비에 대한 걱정도 하시는데 이미 우리가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트램을 건설할 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검토한 것이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얘기 나온 게 2014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횟수로는 5년째 예. 뭐 문제점도 나왔을 것이고요. 그죠?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래서 꼭 해야 된다는 여론도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그 탁상 위에 다 나왔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도시철도 2호선을 이제 건설을 눈앞에 온 시점에서 이런 여러 시스템들을 정비해야 되는 숙제들을 안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것들은 환승할 수 있는 곳들이 그러한 잠재력이 가장 큰 곳들입니다. 예. 시장님 말씀하셨던 그 도시재생이라든가 보행자들이 그 잠재적 고객이잖아요. 거기에서 물건을 사고 승용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이런 분들은 그런 기회, 잠재적 고객이 아닙니다. 백화점이나 가죠. 그런데 보행을 통해서 버스 정류장이나 BRT 정류장에 내리는 분, 트램 정류장에 내리는 분은 내 잠재적 고객인 거죠. 예. 경제적 활성화를 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일본에 가보시면은 그 대부분의 어떤 지하철역을 포함해서 버스 정류장 이런 곳들이 보행자들로 인해서 북적북적거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대전의 미래의 방향이고요. 예. 이런 환승 거점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정류장, 그다음에 역 이런 곳들이 우선적으로 발전되고 도시 재생의 거점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대전의 발전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 아이디어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 걷기 좋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대중교통이 그 핵심적인 요인인데요. 그랬을 때 실제로 보행자들, 일반 시민들의 삶의 패턴이나 요구들을 좀 잘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인식 변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우리가 인식 변화라고 하면은 이 대중교통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들을 자꾸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기존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던 계층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청년들, 아까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이런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됐을 때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더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인식 변화 효과가 더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얘기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보행자들 중심의 상권 형성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그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몇몇 집적 지역이라고 하죠. 그 원도심에서는 이제 대흥동, 은행동 지역, 또 서구에서는 이제 둔삼동 지역 이런 몇몇 집적 지역의 상권이 굉장히 그냥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런 집중되어 있는 상권들을 골고루 다 잘 될 수 있도록 대전 곳곳에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산시켜 나가는 이런 효과들도 있는데 관련된 그런 업종이나 사업도 기존의 이런 그 집적 지역하고는 또 다른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트램이 멈춰서는 그 정류장을 중심으로 미치는 효과들이 더 트램 때문에 도시가 더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런 벤치마킹할 사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많이 있습니다. 우린 미국 같은 도시,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대부분 승용차로 접근하고 뉴욕에 주차돼 있는 이런 차량들만 많이 기억하시잖아요. 예. 미국도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레곤주의 포틀랜드 같은 도시는 외곽에 전차로 달리던 곳이 도심의 한가운데 오면 트램으로 바뀝니다. 아하. 그리고 다른 차량이나 버스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트램을 통해서 도심의 중심부를 트랜짓몰로 만들어서 걸어 다니게 만드니까 예전에는 미국의 도시들은 우범지대, 위험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 곳들이었는데 지금은 활성화돼서 시민들이 공원에서 아이들 들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틀랜드 같은 사례들은 사실 포틀랜드라는 작은 도시를 살리기 위한 도시 재생의 새로운 방법으로 출발했던 것들의 트램을 활용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라는 좋은 이제 새로운 무기라고 할까요? 이거를 가지고 대전이 새로운 그 발전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도시 재생 문제 또 원도심 활성화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겠습니다. 이 트램은요.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요. 보통 교통 수단에 대해서는 다 의견이 제각각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세계 어디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세권입니다. 트램이 됐든 지하철이 됐든 이 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이 새롭게 상권이 활성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도심이라고 하는 이 지역들이 그동안 대전 지역 경제에서 굉장히 소외돼 있고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도시철도 2호선이 원도심 구간을 상당 부분 통과합니다. 예. 이러면서 그 지역의 교통에 대한 이용 편의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경제를 좀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들도 노선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럼 도시재생 문제들을 주요한 정책의 한 축으로 보고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원도심 경제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아까 시장님 말씀이 무려 50억 원의 용역비가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보면 이 사업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사회적 효과들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지금 보면 취업 인구가 한 9,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생산 유발 효과도 1조 5천억이 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접적인 측면이고요. 간접적으로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까지 따져보면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예를 들면 대전이 최초로 트램을 건설했을 때 아마 관광 자원으로도 이게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될 거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60년대 타보고 없어졌던 그 트램을 꼭 외국에 가서 사람들이 한번 재미삼아서 타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걸 국내에서도 이렇게 타고 어떤 시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광 효과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사실 기대가 돼요. 그 길 위로 다니는 그 노면 전차가 어떤 모습일지 저희가 옛날 진짜 화면으로만 봤었는데 딱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장님. 21년도부터 25년도면 거의 4년짜리 그 공사인데 그동안의 교통 어쨌든 도로가 한쪽은 치워야 될 것이고 건설하려면 굉장히 막힐까 봐 그 공사 기간 동안의 교통 불편 어떻게 좀 해소시킬 것인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차선 정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공사 구간으로 정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한 3, 4년간 시민 불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환경, 더 편리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일시적인 현상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고 3, 4년이 길긴 한데요. 예, 네. 보여지고 그러나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 청계 고가도로 철거하고 할 때 뭐 난리가 날 것처럼 했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적절하게 잘 분산하고 요즘은 교통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 분산을 시민들이 잘 해주실 것으로 보여져요. 정보 제공도 좀 잘 해주셔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이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주요 복잡 구간 같은 경우는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예, 학계 전문가의 의견 또 시민 여러분들의 소원 사항도 이렇게 담아낼 장치들. 아까 추진 본부로 가고 그 전에 추진단이 꾸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설계 단계로부터 사업 착수전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완성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 전에 준비단으로 운영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에는 추진 본부나 이런 형태로 조직을 확대해서 한 국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이 함께 참여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도 함께 펼쳐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트램과 또 충청권 광역철도망까지 연계를 잘해서 우리 충청권에 그야말로 공공교통지도가 바뀌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어떤 점을 꼭 명심해야 할지 정리 삼아서 말씀해 주시죠. 네, 예전에 제가 대중교통 관련된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갔었는데요. 그 전문가 토론회에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까 시장님께서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진짜 당사자들의 의견들이 좀 밀도 있게, 힘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는데요. 불가피하게 이제 승용차 이용이나 그다음에 기타 여러 그 대중교통들과 적극적으로 연계돼야 되는 숙제들을 다양하게 안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용 방법들이 조금 변화해야 됩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대전의 미래의 대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요.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환경을 보호하거나 이런 거창한 명제들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바꿀 수 있는 환경과 그다음에 변화에 대한 숙제는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많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대전 시장님을 비롯해서 대전시의 여러 관계자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대전시의 대중교통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대전의 미래를 빨리 현명하게 바꾸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주로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장님 임기까지도 진행 중이네요. 그렇습니다. 워낙 이 사업 자체가 큰 거라서 큰 사업이기 때문에 끝으로 정리 말씀 한번 예, 임기 내에는 어렵지만 하여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년간의 긴 세월을 표류하던 도시철도 2호선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21년도에 착공해서 25년도에 완공할 계획인데요.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도시 환경, 더 편리한 우리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 사업이 잘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문제들을 풀어나가겠고요. 이 어려운 사업이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 여러분들, 언론인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 착공서부터 완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도 우리 사회의 핫 이슈를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 시각과 시각을 담아서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